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면요. 앞서서도 페덱스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가 21%대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시장에 좀 연결해서 짚어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부터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정거래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수반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선물옵션 만기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이와 같은 영향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게 선물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과는 다르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포지션의 변화 같은 경우가 새벽으로 갈수록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장 마감 때 이제 시장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반영해서 좀 약세를 나타내는 미국 시장은 약세를 만회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춰서 우리나라 시장과 연결해 본다고 하면 개별 기업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 실적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의 체력이 강할 때는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 같은 경우에 좀 변동성이 덜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체력도 약한 상황이고 그런 점을 고려해보면 3분기 실적 시즌에 반응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키는 변동성도 있겠지만은 주도 업종이 부재하다는 점 한 가지 또 삼을 수 있겠고요. 이와 연결해서 환율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강달러의 중심으로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점까지 연결해 보고 이와 관련해서 그 환율의 상승이 불안하다라고 결론을 짓기보다는 좀 환율 상승을 통해서 실적에 플러스 될 수 있는 업종 종목을 추려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 때문에 지금 힘들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환율 변동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봐야 될 때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걸 보니 계절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현대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형 IP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덜 빠지기는 하지만 좀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측면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점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인덱스 비중을 채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계속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를 나타내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월별 자동차 판매 실적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데이터가 꺾이는 걸 주시려 하기보다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계속 있어 왔던 만큼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 주가는 추가로 강한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별 판매량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수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왜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봐야 하냐면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의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보더라도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을 상대적으로 더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좀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주를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 환율 강세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서도 봐왔듯이 자동차 업종에게는 실적의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3분기 실적에도 현재의 환율 강세는 플러스 알파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20만 원대를 넘어서는 주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 변동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가격대로는 19만 7천 원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믿을 건 완성차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현대차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히려 환율 강세에서는 플러스 알파 요소로서 이러한 종목들이 수혜주로 움직일 수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월별 자동차 판매 실적 체크가 필요하니까 이러한 점들도 투자자분들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접근 19만 7천 원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현대차 오늘의 특징주로 꼽혔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요. 한 주간 굉장히 바쁜 한 주가 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정상 저희가 챙겨봐야 될 포인트가 많을 것 같은데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일정에 대해서 좀 반응할 수 있는 게 시장이 좀 뚜렷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종목 같은 경우도 부각될 수 있기에 관련된 일정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한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상회담 의제 같은 경우는 가장 화두가 되는 게 통화 스와프 여부입니다. 이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금액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보다는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환율의 안정이 나타날 수 있고, 과거에 시장이 변동성이 컸을 때 금융위기라든지 이 요소가 존재를 할 때 통화 스왑을 통해서 시장이 먼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화요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화 스왑의 체결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수요일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후의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가깝게 국토부의 자율주행 그리고 UAM 관련해서 확산의 정책 시행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부분 같은 경우는 레벨 3 이상의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보다 관련된 테마라든지 종목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 한번 접근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돼서 볼만한 특징주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 위주로 살펴볼까요? 네, 종목은 모트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UAM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은 대표적으로 만도라든지 이러한 종목이 대형주, 중소형주군에서는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연결해서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이 테마로라든지 아니면 실적으로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UAM 관련해서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가 해외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대형 주군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일단 테마적인 요소가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 확산이 있을 때 반응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테마군은 주가 변동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8월에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UAM과 관련된 정책 발표가 예정됐는데 한 달이 연기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테마적인 요소에서도 약간은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적었었습니다. 시가총액은 4,030억 원 수준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이미지,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넘어서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혜를 벌 수 있는데, 관련해서 자동차 전장 산업, 자율주행, 정군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설립됐었어요. 내비게이션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 커넥티드카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계속 중국 기아차, 그다음에 해외 법인을 통해서 러시아 기아, 체코 현대 등에 대해서 그 부품을 공급한 이력도 있고, 중동, 러시아 이쪽 단에 계속 현대기아차, 해외 쪽 이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완성차 쪽에서 일체화된 디자인 부분, 이 부분에서 운전자한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자율주행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로는 그 뒷좌석 탑승객이 이제 개인 승용차 차량이라든지 그쪽에서
좀 영상을 보거나 제어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로도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가격적으로는 금요일 종가단에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짧게는 좀 한번 눌림을 주고 오늘 정책이 나오면 다시금 강한 상승이 가능하기에 16,35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관련돼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여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종목일 텐데요. 자세한 가격 접근과 더불어서 투자 포인트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오늘장 작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작전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은 장마판 때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선물 같은 경우 역의 선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0.2% 플러스 마감하면서 지수로는 이론적으로 거래소 기준 한 3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이 가능한데 일단 장전에 비트코인 흐름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흐름이 약하면서 시장이 좀 한 차례 미국 시장 선물 기준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선물 현재 기준 보면은 거래소는 다우지수는 0.1%, 나스닥은 0.05% 정도의 조정 나타나면서 큰 변화는 없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미 정상회담, FOMC 회의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총 대형주는 좀 자제를 하면서 각 일정이라든지 테마에 맞춘 매매 정도의 흐름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환율 흐름, 그다음에 개장 30분까지는 외국인 수급 흐름이 장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고 접근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립 정도, 중립 이하의 약간 보수적인 시장 대응으로 열어놓고 좀 시장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좋아요, 구독!